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그 위드 스토리 그 전에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우리 위드 스토리 제가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두 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전에 우리 또 위드 스토리 대표님 만나서 우리 또 경영관과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우리 약속하셨던 두 가지가 있었죠.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두 분이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중에 그 노하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방출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광고를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광고 대행사의 뭐 구조적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 광고 대행사의 수익은 광고주분들의 광고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광고비를 책정을 하고 광고비를 썼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저희는 매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매체에서 받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 광고주를 한다면 네네.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몇 개의 광고를 제외하고는 그 언론사라든지 뭐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노출되는 이제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는 어떻게든 이익 창출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비를 좀 많이 쓰게끔 그렇게 컨설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같은 광고주라도 광고비를 많이 쓰는 광고주한테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알아야지 내가 왜 광고 대행사 신경을 안 써주고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자칫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네네. 내가 광고비를 많이 못 쓰면 그만큼 신경 안 써준다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대부분 네. 그 광고 대행사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광고주가 그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야지 됩니다. 그만큼 신경을 못 써주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광고 대행사에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해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직접 그 광고주분께서 좀 관심도 갖고 대신에 이제 광고 대행사에 의존하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광고를 어떻게 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팁을 받거나 도움을 좀 받는 수준이지 그 담당하시는 그런 이제 뭐 A라던가 이런 이제 광고 해주시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좀 어필도 하면서 관심도 많이 가지면서 이게 서로 윈이라는 관계로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대행사에서는 그렇죠. 다가서는 게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럼 직접 어필을 해가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리고 이제 혹시나 오해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 대부분이 그런 형태의 이제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그쪽을 좀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매체 쪽의 수수료가 아닌 그 다른 방식의 수수료 책정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가 온라인 광고 전체가 다 뭐 광고비 대비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부분은 그렇네요. 100% 다는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한 70% 정도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30% 정도는 이제 대행사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서 광고주와 이제 그걸 계약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또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 부분은 말씀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온라인 광고 자체가 대부분 이제 웹사이트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이트. 그렇죠. 홈페이지나 뭐 블로그나 쇼핑몰이라든지 네, 그렇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수많은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같은 광고비에 얼마나 많은 타겟에 우리가 알릴 수 있느냐, 이게 광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노출만 많다고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애견용품을 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개라든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건지 차라리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 100명한테 보여주는 게 더 같은 광고를 효율적이네요. 매체마다 키워드마다 자리마다 보는 사람들의 연령 또는 특성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그에 맞는 타겟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무조건 많다, 싸다, 전화 와서 괜찮네 하면서 하다가는 많이 보여줬지만 효과가 없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 제품이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광고를 잘못 집행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품은 좋은데. 그러네요. 네. 그 광고 대행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락이 굉장히 좀 많이 오고 하는데 요즘에 좀 흔히들 좀 전화를 받으시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광고 대행사가 아닌 그냥 일부 매체 이름을 활용을 하면서 매체다 아니면 어디다 되게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칭 아닌 사칭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방식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 대행사라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다 그러면 이제 뭐 통화도 잘 안 되고 대화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매체 이름을 빌려서 뭐 어느 매체에 어느 상단에 뭐 어느 식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쪽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피해 주시고 피하라는 얘기네요. 네. 그런 전화는. 네, 그런 주의하십시오. 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유를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만큼 이제 그 대행사의 경쟁력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매체를 활용한 그 광고주분들께 이제 혹하는 이야기로 해서 뭐 전달을 해서 이제 그게 영업으로만 그냥 영업으로만 끝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런 대행사 쪽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광고주든 간에 그 광고주에 맞는 매체와 광고의 전략은 분명히 각각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대행사가 거기 N사와만 계약이 돼 있고 그 N사에 대한 광고만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N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그 광고 A들은 무조건 거기 상품에 대해서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전체 매너를 이제 채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제 광고주에 따라서 이런 광고주의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상품들은 이쪽과 이쪽 전략, 이쪽 매체에 이런 전략이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대행사 선정을 또 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광고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네. 장기간 광고를 계약을 하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장기간 광고를 계약한 업자는 피하자. 네. 이유는 일단은 그 장기간 그렇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광고를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한 달 또는 클릭당 비용이라고 하죠. 한번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나가는데 이 자리가 좋으니까 6개월, 1년치를 선납하면 우리가 상당히 싸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돼요, 기간을? 그러면? 그런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대부분 계약을 합니다. 매체에다가 입금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거군요. 네, 해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광고 대행사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해됐습니다. 6개월, 1년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설득을 하면서 영업 전화 오는 것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누구나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광고라는 이제 수단을 좀 선택을 하셔서 금액을 좀 지불을 하시더라도 본인 사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들이 다 좀 절박하십니다. 처음에 시작하시기에는 굉장히 절박함도 갖고 계시고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마음을 졸여가면서 사업을 대부분 시작하실 텐데 초반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광고 대행사들도 있겠지만 잘못 만나서 좀 그러니까 믿고 맡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도 안 나왔는데 실망감도 갖는 부분도 많고 충분히 가질 것 같아요. 광고비를 써야 자기네들 수익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광고비만 쓰게 한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뭐 돈만 자꾸 내게 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업계가 사실 지금 조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어서 그런 이제 절박한 부분을 악용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어필도 하시면서 아니면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N사나 이제 N사나 D사나 이런 데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쪽으로 신고도 많이 받고 있고 깨끗한 대행사들 그리고 잘하는 대행사들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고를 받고 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또 그런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행사를 좀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두 분 말씀에 이제 아마 모든 노하우와 좋은 말씀이 여기 이 말씀으로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그죠? 전화 온 거에 혹해가지고
5개월 정도의 그 광고를 한 번에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제 비용도 절감이 되면서 뭐 우리가 이러이런 뭐 상단에도 다 노출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곳에 그 내 제품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서로 대행사와 또 우리 실제로 그거를 광고하는 광고주들도 같이 협력해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이 외에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또 허심탄회하게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아래 주소, 그쵸? 홈페이지? 네. 같이 좀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시죠? 네. 다시 할게요. 자, 시동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